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명세서 755페이지입니다. 도시의원의 예비심사 결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건에 대해 2억 4,370만 5천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조경선 자원순환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원가 계산 기반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반영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을 감안해서 안정한 원가 계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고심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윤율을 7.85%로 조정하면 이윤율 상승률이 한 2.3%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가 계산용 역시 감안한 2022년, 2023년 물가 상승률 4.35%보다 적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이윤율이 8%가 안 되는 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평균 8.5%보다 현저히 이윤율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경선 자원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질의하기 전에 그냥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 수리수선비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리수선비가 왜 그렇게 책정이 되나요? 그러면 왜 6개월 이상은 뭐 40% 수리 수선비는 이제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수리 수선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는 30%, 2년 차부터는 10%씩 이래가지고 6년 차까지는 80%까지 수리 수선비가 가중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년 차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 노후 차량을 쓰지 말고 신차로 교체하라는 의미에서 7년 차 이상에 대한 차량은 원래는 만일에 이제 6년 차까지 80이면 한 90% 돼야 되지만 아예 수리비 자체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노후 차량 7년 차 이상은 15%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예. 곰곰이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어제 과장님한테 듣고 네. 그러면 6년 차가 80%인데 네. 조금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네. 6년 차하고 7년 차하고 반씩 해갖고 만약에 그 차를 바꾼다면 네.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제는 해봤습니다. 이제 어저께 의원님이 그렇게 되면 지금 노후 차량이 많은데 네. 왜 이렇게 또 7년 작년보다 차나 6년 차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년 기준으로 7년 차 이상 노후 차량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이 된 거였습니다. 예. 6년 차랑 7년 차 조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 업체하고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의논을 소통을 조금 잘 하셔갖고 유도리 있게 한다면 더 많이 조금 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선 수리비 하고 감가상각비 안에 또 다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한 의원님이 7.85 물가 상승률 대비 7.85%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본 의원 생각은 앞에 용역 아닌 이제 이분들 전문인들 네. 불러갖고 이 물가 상승률 대비 음. 이제 상승률을 해서 지금 그냥 8.6% 계속 유지하길 바라셨는데 그분들 나온 거는 8.0%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냥 계속 그분들이 한 게 어느 정도 조금 신뢰가 가니까 또 이렇게 설명서에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8.0%에서 그거를 8.6 아니 8.0%로 삭감을 원하는 바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담당 주무관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계장님, 과장님 진짜 노력 많이 해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이제 부산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원가 산정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평가단 구성에서 하기로 했고 또 이제 과거처럼 원가 산정 용역 결과가 마치 이제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산도 좀 적지만은 일부 증액이 되고 좀 연구 용역에 가깝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라는 그 연구 용역 결과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왜 22년도, 23년도 평균치를 반영을 하게 되었을까? 예,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남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2024년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우리 용역할 때 시점은 7월에서 9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걸 반영할 때 최근 2년치라든지 3년치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용역 업체에서도 2022년하고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그 원가 산정할 때 고게 물가 상승률로 그렇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뭐 처음이니까 네. 이제 그런 저는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24년도가 아직 다 가기 전이라도 전망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서는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는 24년도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망치는 24년도가 다 돼가는 시점이 될수록 더욱 정확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24년도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망치가 부정확하다라고도 또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할 때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자라는 어떤 그 취지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좀 대입해서 적정한 이윤율을 책정을 해내자인 것이니까 저는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22년도, 23년도 거를 대입해서 하는 것의 그 취지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제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뭐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그 3분기 보건서가 8월달인가 그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조금만 조정하면은 뭐 그 부분 또 반영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다음 해 연구 용역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 사전에 교감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반갑습니다. 지금 인연에 대해서 지금 8.6% 인상입니까? 네, 8.6%를 산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부산시 신우육계 부분 평균은 좀 몇 퍼센트 상승했죠? 8.5%입니다. 지금 우리 영남 보니까 지방 단체를 당사들 하는 계획하는 법률적 수치를 보니까 제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 시의 일반 관리비 비율 및 이윤입니다.
제12항에 보니 폐기물 처리 재활용 용역 몇 번으로 시비를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1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10% 이내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재정 사항을 이제 감안해야 되거든요. 네. 예. 우리 사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모로 만약 이런 좀 있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이윤이 8.6% 약 얼마 됩니까? 네, 14억 14억 정도. 정도 되네요. 네, 네. 혹시 우리 지금 현재 24년도 입학자가 3사가 있다 그죠? 네. 우리 이제 3사가 그래서 공익사업 차원에서 공익 차원에서 뭐 지역사회의 장학금을 갖다가 기부한다든가 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사회 어떤 행사에 써가지고 어떤 물품을 갖다가 제공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뭐 쓰레기 처리라든지 쓰레기통 지원이라든지 그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뭐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쓰레기통 지원이라든지 뭐 기부금도 내고 이래서 보통은 한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매년 한 300만 원 이상은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액만 300만 원이고 그냥 그 물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3사는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공익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기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금리를 우리가 뭐 강제성을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금리를 해서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렇게 뭐 지도를 할까, 권유를 할까. 네, 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뭐 권고 등을 더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드립니다. 네. 예, 이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닌데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생기고 또 여쭤보고 싶고 특히 생활피부 자원수학과는 좀 유형인 게 너무 짧고 자주 하셨고 뭐 여인들의 그 늘 쟁점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대에 있을 때도 사실은 기조 쟁점이 계속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 사업부가 상당히 힘들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단돈 의원님들 민원이 일단 1,000만 원조차도 사실은 그걸 아끼고 어떻게 해서 못해서 그 집기인 터너들도 사실 예산을 줄일 정도까지 해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8.6%를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부산시 기초지자체 이윤을 보니까 8.6% 원안대로 간다 하더라도 한 2개 지자체 빼고 대부분 다 0.0%, 0.1% 증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중구도 바로 밑에 보면 중구도 가면 중구 같은 경우에 산이 많이 없잖아요. 전복도로가 조금 덜한 편이죠. 그래서 산 대표적으로 산 하나가 있다고 산림녹지과가 이 편안이 많이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사업은 지역적 특성상 영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목 꼭목해서 사람이 직접 가야 되고 수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새마을을 할 때 감천 이동에 방역하다 도와주고 죽겠더라고. 대전일 동안 차도 슝 다니면 되는데 감천 이동에 가면 조정님 계시지만 외발기 들고 골목 걸러고 가야 되는 사실은 그 우리 지역의 특성상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활 폐기물 없이 좀 고생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점 사업이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차 우리 정재현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 세와 10대, 미진 20대, 동진 6대가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대출 만기가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대부분 이제 5년 만기 대출 다 받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같은 시기에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2024년도에 한 대, 뭐 9대, 2023년도에 한 대, 2대, 한 대 산 것 같지는 않고 하다 보니 감목이 터지는 건데 장재 의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조금 맞추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그 노후화된 차량이 안전에 직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업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근로자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영점이라도 피해가 온다면 그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번에 예산이 퍼센테이지는 이제 의원들끼리 이제 개조정을 하겠지만 생활 폐기물 업체가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사장님 보기에 이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는 업체가 있을 거고 뒤에 계신 계장님 보기에 잘한다는 못한다가 있을 거고 총리 보기에도 못한다는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도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왜 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거고 또 그 지역의 업체가 있다고 민원을 잘하는 업체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 외에 많은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의 현재 형평상 어떤 새로운 업체를 받거나 또 새로운 업체 뭐 한계 업체를 나가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구하고 생활 폐기물 업체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을 해서 다 같이 결국은 이 세 군데 잘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야지 우리 주민분들이 행복해지고 쓰레기도 잘 수거되고 또 그 민원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 예산이 어떤 결과가 통과가 되든 과장 또 잘 같이 소통하시도록 그렇게 소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민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네. 우리 차량 교체 주기를 할까? 교체 조건을 할까? 예를 들어 7년 이상 몇만 킬로 이하. 네.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우리 원가 산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조금 권고하는 입장은 7년 차 이상을 되면은 좀 교체를 보통 차량 내구 연한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상황을 봐서 교체를 하기를 권고를 하고 그래서 보통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차량을 교체합니다. 근데 이번에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차량을 조금 대규모로 교체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조금 다가와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 차량 교체는 이제 이윤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량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감가상각비가 있죠. 유지 관리가 있죠. 그죠? 네. 그걸 정립해가지고 차량 교체하거든 일반 회사에서. 또 저희들도 그래요. 그죠? 그래 장재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저도 동감합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체를 많이 하니까 이윤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기죠. 별개의 문제. 이윤하고 차량 교체 비용하고. 그 이는 지짐에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차량 감가상각비는 그 차량이 저희들이 원가 산정 용역할 때 정해진 차량이 있으면 차량 대수 원가 대수만큼 감가상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교체비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몇 년 동안 확인을 한 결과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준 그 무게 금액보다는 감가상각비가 조금 더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또 이렇게 바로 사면은 그 차량 가격하고 차량 가격만 저희들은 감가상각을 내주지 거기에 대해서 할부 이자라든지 아니면 차량 그 차를 또 이렇게 부속품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부속하는 뭐 발판이라든지 이렇게 그 추가로 차량에 부착하는 돈은 사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을 가지고 감가상각비에 모자라는 돈은
각 업체에서 이윤을 가지고 차량을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지금 이제 사업은 이제 3사가 이제 쓰레기 수급체로 이제 계약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 발생이 있습니까? 뭐 큰 민원은 아니지만 수시로 뭐 이제 뭐 쓰레기를 내놨는데 안 가져갔다 이런 민원은 종종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지역에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도 뭐 시간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크게 뭐 이제 뭐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주의를 받는다든지 경고를 받을 만큼의 큰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네. 예,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올 예산이 뭐 은한 가결된다면은 뭐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 사항을 갖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쯤 현장에 이렇게 좀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예. 예. 그 하면서 그분들이 꼭 이제 일하는 분도 꼽은 거 있을 것이고 들어보고 또 지역 민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들어볼 수 있고 지금 사실 그래요. 가는 데마다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못한 투기하다 보니 그죠? 자원순환과 참 곳이 많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가지고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 과정을 변호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시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